네, 흔히 뭐 13월에 받는 보너스로 불리죠. 1월에 받아서 그런데 사실 뭐 2월에 받기 때문에 14월에 보너스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내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막상 이 시기가 다가오면은 어떻게 하면은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세금 전문가와 함께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손상익 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올해 뭐 세법이 이제 여러 차례 뭐 바뀐다고 했다가 뭐 다시 이제 돌아가고 뭐 이렇게 또 일부 개정된 부분도 있고요.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겁니까? 예,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 한부모 소득공제라고 해가지고요. 네.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키우거나 직계 빚속에 있는 경우에는 예. 연간 100만 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월세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40%다가 50%로 올랐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비 공제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경우에 급식비나 방과 후 수업료, 교재비 등에 대한 공제가 생겼습니다. 예. 끝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를 볼 때 신용카드 공제가 현금 영수증 사용하게 되면 20%에서 30% 올랐습니다. 네네. 올랐고 신용카드 자체 사용은 20%에서 10% 내려왔는 것이죠. 예. 그런 정도가 개정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뭐 신용카드 말씀을 하셨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게 이제 공제율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소비 패턴을 만들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하시던데요. 예, 현금 영수증을 쓰게 되면은 30% 공제율인 반면에 신용카드는 15%에 해당되죠. 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인 경우에는 그 30% 공제를 다 해주게 됩니다. 네. 다 해주게 네네. 되고 그때 한도가 초과되게 되면 네, 화면에 지금 예. 예, 추가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시 100만 원씩 공제를 대주기 때문에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아,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또 거군요. 한 가지는 이제 신용카드 공제를 쓰는 사람이 자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되는데 예. 그 자녀가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생 자녀가 쓰는 거라 하더라도 네. 자기 아버지 소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용카드 명의만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으면요? 아닙니다. 가족도- 자녀 명의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가족도 다 같이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예. 거군요. 그렇죠. 예. 자녀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름으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지급이 없다고 한다면 네네. 그 자녀가 쓴 신용카드 금액을 아버지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월세 사시는 분들, 예. 이분들도 이제 그 공제율을 좀 높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월세 소득공제가 연간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주는 것인데 무주택자의 지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종전에 40%에서 50% 올랐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할 때 그때는 전에는 안 됐지만은 원래부터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게 되고요. 그런 것이 이제 포함이 드러난 것이 연봉 5천만 원 이하의 예, 그렇습니다. 무주택자.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교육비 말씀도 하셨는데 초중고등학교 이제 방과 후 학교 교재비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가 된다면서요? 어떤 것들을 좀 방과 후 챙겨야 될까요? 교재비가 이제 전에 안 됐는데 예. 포함이 되고요. 그 교재비가 이제 학교에 구입한 것 이외에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아, 예.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영수증을 따로 챙겨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챙겨놓으면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반영이 됩니다. 예, 예. 받을 게 되죠. 그걸 신용카드 빌리면 신용카드 돈도 같이 받게 주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인적 공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좀 꼼꼼히 챙겨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인적 공제가 보통 보게 되면은 연령과 소득금의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요.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안 따르게 됩니다. 장애인 관계 없게 되고요. 연령 제한인 경우에도 20세 이하, 60세 이하라고 할 때 연중에 6세, 20세 이하 되면 되기 때문에 연중에 3월 2일 날 6세, 20세라는데 네. 연말 가서 20세가 처음 간다 하더라도 관계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국세청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갖다 신용카드 결제했을 때 예. 그것이 해당이 되게 되죠. 아 그러면 신용카드 그 금액에서는 빠지고 따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금액에 공제 포함되는 금액 건가요? 속에 대중교통비 들어가게 됩니다. 신용카드 금액으로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 없이 그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나오게 됐죠. 예. 예. 자, 이번에 뭐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번 2004년 5월 달에 예. 종합세 흑적 신고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못했을 때 하나도 2017년 3월 10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예. 3월 10일까지 경영 청구라는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게 각 개인마다 좀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자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청 홈페이지 가게 되면 안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저희 세무사회도 상담실에 가면 전화 알려드리게 되고요. 네. 물론 저한테 전화도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도. 네. 네. 그렇군요. 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손상익 세무사로부터 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